머신러닝과 인공지능, 딥러닝 같은 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정확한 의미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학문 안에 머신러닝 기술이 있고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보통의 사람이 수행하는 지능적인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연구를 담는 학문입니다.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활동 과정 중 명시적인 규칙을 충분히 많이 만들면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연구가 계속된 결과 논리적인 문제를 푸는 데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분류, 음성 인식, 언어 번역 같은 보다 복잡하고 불분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를 위한 방법이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어떤 것을 작동시키기 위해 어떻게 명령할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컴퓨터가 처리 가능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점진적으로 의미 있는 표현을 배우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머신러닝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위키백과에는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선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연구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 개발 분야로 정의합니다. 이는 1959년 아서 사무엘이 처음 정의한 머신러닝의 정의와 일맥상통합니다. 아서 사무엘은 머신러닝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패턴을 컴퓨터로 학습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는 학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머신러닝 기술은 데이터로의 학습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머신러닝이 등장하게 된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대량의 데이터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단위로 줄이고 예상치 못하는 변수에 대한 처리를 하는 등 정보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큰 데이터를 단시간에 직접 분석하는 작업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어렵기 때문에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머신러닝은 인간이 학습하는 모습에 영감을 얻어 개발되었습니다. 머신러닝의 처리를 구성하는 3요소로 데이터, 패턴 인식, 컴퓨터 계산이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입니다. 머신러닝은 항상 데이터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현대 머신러닝은 여러 규칙을 단순 조합하는 고전 인공지능 시스템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단순 알고리즘이 아닌 데이터 학습으로 실행 동작이 바뀐다는 점에서 통계학과 유사합니다. 두 번째, 패턴 인식입니다. 머신러닝은 딥러닝을 이용해 데이터의 패턴을 유추하는 방법이 주축이 됩니다. 정해놓은 패턴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패턴을 추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컴퓨터 계산입니다. 머신러닝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계산 그 자체도 아주 중요하며 계산 속도를 늘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우측 그림의 SAP 기준 머신러닝의 처리 과정과 함께 언급한 데이터 처리의 3요소로 이루어지는 처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량의 빅데이터 수집입니다. 머신러닝은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기 위한 정교한 알고리즘을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대량의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어 받쳐주어야 합니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학습량도 많아집니다. 다음으로 처리 패턴 제작입니다. 원하는 결과 샘플 데이터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나갈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작해야 했지만 현재는 이미 만들어진 알고리즘 중에서 처리할 데이터에 가장 맞는 알고리즘을 찾아 패턴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처리입니다. 패턴을 찾았다면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데이터의 형태, 복잡도, 양에 따라 무수한 연산에는 최소한의 컴퓨터 사양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리된 데이터를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인사이트,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으로 머신러닝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머신러닝 예시로
페이스북의 안면 인식과 구글맵의 빠른 경로 추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을 위한 배경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크게 수학적 지식과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이라는 큰 분야에 속해 있고 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 기술합니다. 머신러닝에 있어 수학은 이론적인 배경과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깔려 있고 다양한 분야의 수학적 지식이 함께 적용됩니다. 머신러닝의 패턴 인식 기법은 대부분 수치 연산으로 동작되며 행렬 연산과 역행렬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선형대수와 행렬 분해 지식, 미분 등 지식이 필요합니다. 선형대수학은 조사 대상 형식화에, 미적분학은 알고리즘 이해와 훈련 과정 최적화에 사용됩니다. 또한 데이터 및 패턴에 접근할 때 통계학과 유사한 접근법 때문에 분포, 상관관계, 회귀, 확률, 통계 등의 배경 지식도 필요합니다. 확률은 통계 법칙 설명에, 통계론은 빅데이터의 특징 파악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원론적인 수학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는 코드와 함께하는 수학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래밍 지식입니다. 머신러닝에는 프로그래밍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머신러닝만을 위한 충분한 양의 라이브러리가 충족되어 실습 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문법만 알아도 머신러닝 프로세스 구현에는 문제가 없지만 효율적인 머신러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객체지향 문법과 자료 구조, 알고리즘 구현 같은 고급 프로그래밍 기법도 숙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머신러닝의 발전 과정입니다. 머신러닝의 시작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인공지능입니다. 초기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론적인 분야였기에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학자가 연구했습니다. 1943년에는 논리학자인 월터 피츠와 신경외과의 워런 맥컬럭은 A Logical Calculus of Ideas Immanent in Nervous Activity의 논문을 발표하며 딥러닝의 기원을 열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신경세포, 뉴런의 작용을 0과 1로 이루어지는 이진논리 모델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 두뇌에 관한 최초의 논리적 모델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1950년에는 영국 수학자 앨런 튜링이 계산기계와 지능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인 튜링 테스트와 지능적 기계 개발 가능성, 학습하는 기계 등에 관해 저술하였습니다. 이 기술을 현실화한 튜링 머신은 폰 노이만 교수에게 간접적 영향을 주어 현대 컴퓨터 구조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후 컴퓨터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관심이 이루어졌고 1956년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10명의 과학자가 모여 앨런 튜링의 생각하는 기계를 구체화하고 논리와 형식을 갖춘 시스템으로 이행시키는 방안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프랭클린 로젠블렛에 의해 1958년에 딥러닝의 기본이 되는 퍼셉트론 알고리즘이 고안되었습니다. 퍼셉트론으로 사람들의 사진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내는 결과를 보이며 인공지능 연구가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60년 이후부터는 신경망 기반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1969년 마빈 민스키는 퍼셉트론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며 비선형 문제인 XOR 문제는 구현할 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2년 뒤인 1971년 로젠블릿이 사망하며 관심은 높아졌지만 특별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며 한동안 인공지능은 침체기를 보냅니다. 1986년에는 딥러닝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가 침체기에 묻혀 1974년에 발표되었지만 묻힌 다중 퍼셉트론과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재발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오차 역전파 알고리즘을 계기로 1990년대 초반까지 인공지능 연구에 큰 발전을 이뤘으나 다층 퍼셉트론에서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정확성이 떨어지는 과적한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제프리 힌트는 2006년 A Fast Learning Algorithm for Deep Belief Net 논문을 발표하며 가중치 초기값의 문제를 들며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위 과정 중에서 통계학과 접목을 시도하며 시너지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미지넷은 2009년 페이페이리가 만든 방대한 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 번의 반복 학습이 필요한데 이때 알고리즘뿐 아니라 학습량과 데이터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0년부터 ILS VRC라는 이미지 인식 경진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더 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큰 규모의 머신러닝 시스템이 갖춰졌습니다. 이후로 데이터는 더욱 광범위해지고 GPU의 발전으로 연산 능력이 증가하면서 예전 신경망 이론을 발전시켜 깊이 있는 신경망인 딥러닝이 주목받았습니다. 2016년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를 비롯 현재까지도 인공지능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하며 발전되고 있습니다. 현재 머신러닝 트렌드는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 기법입니다. 성격이 다른 데이터를 연관시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딥러닝 구조 개발 연구에서 비롯해 기존에는 해결하기 힘들었던 음성 인식, 번역, 이미지 인식에서 쉼없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 중에서 등장한 여러 머신러닝 기법들은 각 어떤 부분을 중시하는지 모두 다릅니다. 제이슨 아이스너는 머신러닝에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점이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통찰력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은 도메인 지식 기반의 통찰력 있는 모델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적합성입니다. 데이터가 문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론적 엄정성입니다. 잘 정의되고 보장된 모델의 중요성을 거론합니다. 머신러닝은 학습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입력값이 주어지면 입력값 x에 대한 y라벨을 주면서 학습시킵니다. 지도학습의 예로 3 곱하기 5, 35 곱하기 44를 주고 정답값 15, 1540을 입력하면 주어지지 않은 데이터 3 곱하기 9의 정답 예측이 가능합니다. 지도학습으로 해결하는 대표 문제로 회귀와 분류가 있습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 비슷한 특징끼리 묶어 새 데이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학습법입니다.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하기 때문에 지도학습보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대표 문제로 군집화가 있습니다. 예로 비슷한 동물 사진이 있고 주어진 동물이 어떤 동물의 사진인지 맞춰가며 강아지, 고양이 등으로 군집화합니다. 강화학습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게임을 예시로 들면 게임 규칙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상태와 비교해 높은 점수를 얻는 방법을 찾아가며 행동하는 학습법입니다. 특정 학습량을 초과하면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전략이 형성됩니다. 지도학습에서 연속된 숫자값 예측 문제일 경우 회귀, 주어진 항목을 나누는 경우에는 분류 문제를 다룹니다. 회귀 예시로 기존 온도 데이터 셋이 주어지면 내일 온도를 예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류 예시는 도서관에 도서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추가로 지도학습에 다루는 문제로 추천과 랭킹 시스템이 있습니다. 추천은 상품에 대한 사용자 선호도를 예측하는 것이고 랭킹은 데이터의 순위를 예측해 나열하는 것입니다. 비지도학습은 데이터를 직접 모델링하는 기법입니다. 군집화, 토픽 모델링, 밀도 추정, 차원 축소가 이에 속합니다. 군집화는 비슷한 데이터를 묶어 큰 단위를 만드는 것으로 뉴스 기사의 스포츠와 경제 군집이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은 군집화와 비슷하지만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군집입니다. 0.5는 연예 기사, 0.4는 경제 기사,
0.1은 스포츠 기사와 같은 방식으로 군집합니다. 밀도 추정은 데이터의 원래 분포를 추측하고 차원 축소는 시각화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데이터의 차원을 낮춰 시각화할 수 있도록 변환합니다. 차원 축소 등을 활용해 지도학습에서 적절한 특징을 찾기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강화학습의 주 키워드는 에이전트, 환경, 상태, 행동, 보상입니다. 에이전트가 어떤 환경에서 행동을 수행했을 때 최대의 보상을 얻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학습시켜 나갑니다.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나 주식 투자 시뮬레이션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분류 문제나 회귀 문제를 다루며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역시 학습은 가능하나 에이전트 및 환경 구성에 따른 추가 비용 구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머신러닝의 학습 과정입니다. 기계가 데이터를 학습했다는 의미는 기계가 미래의 유사한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거 경험이 활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학습은 기본적으로 입력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추상화 과정을 거쳐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조절하는 일반화 단계로 구성됩니다. 선생님이 잘못된 지식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잘못된 지식을 학습합니다. 기계를 학습시킬 때도 잘못된 지식을 알려주면 잘못된 지식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된 데이터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먼저 목표와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관련된 자원을 계획하는 등 프로젝트의 계획과 프로젝트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수집과 라벨링입니다. 훈련에 필요한 객체를 수집하고 라벨링 과정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길 경우 다시 1단계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훈련과 디버깅 진행입니다. 모델의 베이스라인을 구현하고 적용할 메인 모델을 찾아 삽입한 뒤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훈련과 디버깅을 진행합니다. 추가 수집이 필요하거나 신뢰 불가능한 라벨의 경우 이전 작업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제품화를 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라벨 신뢰도를 재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완성된 모델의 지속적인 정확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과정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